안녕하십니까. 정화시다 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오체 청문감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오청 청문감에 있는 그 부분을 함께 또 오체 청문감을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, 1조를 이제 찾아보면은 이렇게 한 청문감에 당시 대륙의 발음으로 이렇게 이좌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. 상당히 독특한 발음이죠. 그래서 이 세모가 써져 있는 이와 시 약간 그런 발음에 이 자를 먼저 읽고 아래쪽에 발음에 오를 읽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좌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독특한 표기법이고요. 특히 이제 이 표기법 중에서도 역해본에 나오는 표기법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특히 이제 2벌씩 자판으로 치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. 3벌씩 자판에 특히 이제 고의 자판으로 예글 자판으로 치게 되면 그나마 좀 이런 것들을 좀 무난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글자를 핸드폰에 친다 그러면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핸드폰에서는 그렇게까지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 고어에 입력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이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이 뜻으로 이제 이렇게 햇빛 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햇빛 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. 부드럽게 읽어야 됩니다. 그래서 비읍시옷에 쏘이다죠. 햇빛 쏘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 우자를 써서 또한에 또 다른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가 이렇게 써져 있고요. 해 비로소 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해 비로소 나다. 물론 이제 맞춤법이 띄어쓰기 없이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적당히 알아서 띄면 됩니다. 발음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고전 작품을 읽으시면 되겠고요. 자, 만주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 포소코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독특한 아름다운 문자가 보이죠. 그리고 F에 이제 음가가 나는 거는 상당히 좀 독특한 표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 위에 나오는 이런 표기가 가장 위쪽에 있는 표기가 이제 F의 음가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밑에 동글뱅이처럼 생긴 반원처럼 생긴 거기까지가 이제 F5의 음가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다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동글뱅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가 또 이 5의 발음에서 소가 되는 거겠죠. 여기까지 발음이 또 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코는 이제 그러면 왜 동글뱅이가 있냐고 또 물어볼 수가 있는데 글자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마지막에 써지는 오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가 좀 어렵습니다. 처음에 써질 때 또 중간에 써질 때 마지막에 써질 때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많은 문자를 다 이해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해가면서 찾아가면서 이제 원리를 찾아가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글자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음이 우리말로 이제 포소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읍 순경음의 이 비읍의 이응의 발음을 이렇게 좀 약간 세게 해서 포소코 이렇게 발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순경음의 음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한 것이고요. 이 F의 음가를. 자, 팁의 문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포트, 후프로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이 이제 묵음에 해당되는 발음들이라 현실의 음가는 이렇게 이제 5%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5% 이렇게 해서 이 팁에 대해 음가를 어떻게 표기할까 학자들이 고민을 한 것이고요. 당연히 여기 팁의 문자 밑에 이제 원본을 보면은 이 알파벳 문자에 해당되는 만주 문자를 2개를 써놨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까지 뺐습니다.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자주 보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팁의 문자도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문자를 다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원리로 이제 정밀하게 우체 청문감을 푼다면은 뭐 글자 하나 보면 하나 설명하는데도
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엄청난 이 단어를 자랑하는 이 오지 전문감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평생을 가도 다 못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좀 단어를 보면서 간략하게 이렇게 글자를 보고 또 발음표를 보고 또 뜻을 생각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이 몽골 문자로는 이렇게 길바바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상당히 좀 독특한 표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항상 이제 좀 눈에 띄는 건 이렇게 여기 있는 발음, 이 발음이 이제 L자의 발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익숙해지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표기들,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기는 이제 이 비의 음가를 뜻합니다. 그래서 이 비의 음가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자를 보면서 알파벳을 맞춰 보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또 글자가 들어오는 것이고요. 일조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그 몽골의 이제 그 몽어의 유에서 발견했습니다만 이제 몽골 문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. 이제 지난 시간에 있던 그 일광도 마찬가지로 한자라든지 한글은 어느 정도 우리 여기 이 한청 문감이나 비슷하긴 한데 이 몽골 문자 그 자체가 이제 똑같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자, 다음으로 이렇게 이 차가타이 문자에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글자 길죠. 그래서 알파벳은 이제 끊어놨습니다만 이제 한 번에 이제 다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탑으로 이 투샤두루간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. 물론 이제 이 애국의 발음들은 악센트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거 발음까지 하기에는 좀 뭐 제가 현지인도 아니고 위구르족이나 되면은 뭐 그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알파벳 표기로 앞탑으로 이 투샤 두루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서 글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